누구나 한 번쯤은 허리 혹은 무릎에서 통증을 느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일시적인 증상에 그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만성적인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죠. 무릎 건강은 어느 관절보다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일상생활 할 때 계속 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으신 분 같은 경우는 일을 하셔야 되고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될 시기에 통증 때문에 그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노년에 즐겁게 생활하셔야 되는데 무릎 통증으로 인해서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릎 건강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노년의 무릎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춘기 대표 원장. 무릎에 문제가 생기면 걸음걸이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김명애 씨는 오래전부터 다리가 휘어져 있었는데요. 바르게 걸을 수 없어 늘 무언가를 잡거나 천천히 걸음을 떼야 합니다. 20년, 30년 됐어요. 무릎이 제일 처음에는 원래 자체가 버러지가 있었어요. 좀 오자 다리라 유전인가 어쩌는 거 몰라도 이때만은 그래 뭐 일도 많이 안 하고 했는데도 다리가 자꾸 버러지거리가 뭐 치료하고 뭐 또 주사 맞고 그거 그리고 약도 먹고 이랬는데 갈수록 이제 나이 드니까 이 다리가 무릎이 두 개가 좀 걸으려고 하면 뒤 다리가 싹 당기고 뭐 걸음을 몽골 정도 걷든지 가다가 쉬어야 돼요. 그러고 막 주물고 내가 주물고 뭐 이래갖고 또 좀 가고 또 그러면 또 모욕도 하면서 가면 모욕할 때 그때 보이다. 그때는 좀 이렇게 않게 하더만 이제 갈수록 모욕을 해도 안 듣고 약을 이제 진통제도 갈수록 이제 진통제가 안 들어요. 이 말로 안 들어요. 이 다리가. 이, 3년 전부터는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볼 수 없었지만 수술까지 하고 싶진 않아 통증을 참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는데요.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결과를 토대로 치료법을 결정할 겁니다. 김명애 씨의 무릎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관절염이 있으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신, 보통은 우리가 보통 한 3도 이내가 정상적인 각도라 보시면 되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 오른쪽 같은 경우는 29도, 왼쪽 같은 경우는 45도, 엄청나게 휘어져 있는 겁니다. 양쪽 무릎 모두 관절염 4기, 즉 말기에 해당합니다. 연골이 다 닳고 다리가 많이 휘어져 뼈의 변형도 심합니다. 이제 다리가 휘어진 정도로 봤을 때는 뭐 0도에서 한 3도 정도 정상이라고 치면은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는 29도, 왼쪽은 45도로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런 환자분들 대부분은 내측 부에 뼈 결손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외측 부의 인대는 늘어나서 이완이 심하고요. 연부조직 밸런스가 아주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뼈 결손 때문에 추가적인 금속을 더 추가한다든지 어떤 추가적인 수술적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바깥쪽 인대는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요. 안쪽은 뼈가 갈리면서 인대가 점점 좁아지게 돼 있어요. 양측의 인대가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환자분의 뼈 정보를 이미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부터 무릎, 발목까지 뼈 정보를 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3차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이미 수술 전에 저희들 인공관절 시뮬레이션을 다 끝낸 상태입니다. 연부 조직이 좌우측, 앞뒤에 연부 조직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술 중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추가적인 어떤 처치를 통해서 환자분의 좌우라든지 앞뒤의 밸런스를 측정합니다. 측정한 뒤에 기존의 시뮬레이션에서 위치했던 인공관절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완벽한 밸런스를 맞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증을 참는 건 상태를 악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남들처럼 편하게 걸으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중에도 기존의 관절을 대체하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게 최선의 선택인데요. 좀 더 정확한 치료를 위해 로봇을 이용한 인공관절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술에 앞서 다양한 검사를 통해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수십 년간 함께해야 했던 통증에서 벗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리가 바라진다 싶어서도 안 아프고 바라진다 싶어서도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막 시집 가는 날 같이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겁나고. 로봇 인공관절 수술은 CT로 촬영한 3D 정보를 통해 정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 로봇 수술기를 이용한 인공관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술 전에 이미 환자분 뼈 상태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끝낸 상태고, 일단 수술 중에는 연부 조직 밸런스를 확인해서 인공관절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환자분에 적합한 제일 좋은 위치에 인공관절을 삽입할 수 있도록 수술할 계획입니다. 뼈의 모양이나 크기, 변형 정도는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뼈를 자르는 위치나 교정 각도 등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의 수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오른쪽 무릎을 시작으로 1주 간격을 두고 왼쪽 무릎까지 인공관절을 삽입할 겁니다. 컴퓨터에 입력됐던 환자분의 뼈 정보와 그다음에 실제 환자분 뼈하고 매칭시키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뼈하고 대퇴골 쪽하고 경골 쪽에 이렇게 좀 장치를 고정을 해서 이제 로봇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는. 치료가 필요한 부위를 로봇 수술기에 인식하고 나면 절삭 부위가 결정되는데요. 오차가 생기면 인공관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분 인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밸런스 차에 따라서 인공관절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그 밸런스를 맞출 예정입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해도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로봇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로봇을 이용하면 계획된 절삭 범위를 벗어났을 시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불필요한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출혈이 적고 합병증의 위험도 낮아져 수술 시간이 단축되고 회복 속도도 앞당겨집니다. 수술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뼈의 절삭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록색 라인이 절삭 범위인데 절삭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절삭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기에 이게 연부 조직 손상을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절삭 범위로 지정된 햅틱존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필요한 만큼만 뼈를 절삭합니다. 절삭을 마친 후에는 무릎을 굽혔다 펴보면서 움직임이 부드럽고 균형이 잘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다리가 거의 다 펴지는 상황이시고요. 지금 굴곡 신전을 또 확인해 볼 거고요. 굴곡쉐도 지금 양쪽이 20, 20 좌우 밸런스가 맞고, 그다음에 신전에서 이제 무릎을 편 상태에서 굽히는 운동을 해봤을 때 크게 문제 없이 잘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체의 무해한 재질의 인공관절을 삽입할 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정확한 위치에 자리 잡게 해야 무릎을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통증 조절을 위해 주사 치료도 함께 진행합니다. 이게 지금 수술하시면 통증이 좀 심하신데 여러 가지 무통 주사 치료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술했던 부위에 드리는 주사 치료가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인공관절이 잘 삽입된 걸 확인하고 절개 부위를 봉합해 치료를 마무리합니다.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당연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 중에 연부 조직 밸런스가 아주 잘 맞은 상황이었고, 또 추가적인 인공관절 추가가 없이 수술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도 잘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수술 후에 다리도 잘 펴지시고 운동 범위도 양호하시고 좌우측 인대 아니면 신전 굴곡식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로 아마 수술 후에는 환자분 일상생활을 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술 후에는 재활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처음에 조금 통증이 좀 있어서 환자분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지만 재활은 통상적으로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초기에는 조금 통증이 있다가 한 1주 정도 지나시면 통증이 완화되면서 환자분 또 부기도 빠지시고 하셔서 대부분은 잘 견디시고요.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충분히 재활을 하고 퇴원하시기 때문에 퇴원 후에는 집에서 혼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상태로 퇴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명혜 씨는 병실에서 회복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3일이 지났는데요. 통증은 얼마나 가라앉았을까요? 하고 나요. 다리도 좀 편하고 좋아요. 그러다가 아프고 그러다가 안 아프고 하니까 진작 수술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경과를 관찰해 볼 시간입니다. 엄청 잘하시네요. 기분이 좋고 잘 예, 걷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그 수술 전에 아프던 거하고 지금 아픈 거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 예, 그죠? 예, 예전에는 예. 진짜 관절 힘 때문에 아프신 거고 예, 예. 지금은 뭐 수술해서 아프긴 한데 예, 예.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거의 다 펴지네. 많이 아프죠? 예, 아프기는 예, 좀 예, 아프긴 아픕니다. 한데. 안주 며칠 안 돼서. 예, 그렇죠, 그렇죠. 잘 펴지시는 편이시고요. 자꾸 하다 보면 자주 굽혀집니다. 오늘 시작이니까 예. 오늘부터 굽히는 연습 좀 해드릴게요. 수술 후에 한 정밀 검사에서도 여생을 함께할 인공관절이 정확한 위치에 삽입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일째면 아직 통증이 좀 많이 있을 시기이긴 한데 환자분께서는 지금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보행을 이렇게 워크를 잡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이게 그 굽히는 운동의 회복은 거의 한 3개월, 6개월까지 회복되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가질 필요 없이 천천히 운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행기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걸음을 떼봅니다. 아직은 바르게 펴진 다리로 걷는 게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당당하게 가벼운 걸음을 내딛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진작 수술해서 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이러니까 뭐 기분이 좋아요. 하고 싶은 게 뭐 저 공기 좋은데 가죽은데 산으로 그래갖고 뭐 밥 싸가지고 그래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박수정 씨는 최근에 로봇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5, 6년 전부터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고 다리가 휘기 시작했죠. 주기적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작년 말부터는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좀 오래됐죠. 처음에 좀 시큼시큼하게 약간 그러더만은 그게 자꾸 아파가지고 이리 걸으면은 여 탁탁 맞춰갖고 그리고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리고 또 저녁에 누워 있을 때도 좀 아프고 이제 수술하기 그 단계에서 그래 됐거든요. 그리고 이 뼈도 티 나오고 다리도 O자가 돼가 있었고 우울증도 올라하고 그렇지요. 예, 예. 내 자신이 좀 너무 좀 왜 이럴까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어요. 예, 예. 왼쪽 무릎은 관절염 4기, 오른쪽 무릎은 관절염 3기였습니다. 특히 왼쪽은 뼈가 거의 다 닳아 다리가 심하게 휘어 있었죠. 일주 간격으로 양쪽 무릎 모두 수술을 끝내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점점 호전되고 있죠. 아, 그러네. 후기는 많이 빠지긴 하셨고 예. 또 지금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거는 예. 조금 퇴원하셔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 지나시면 서서히 조금씩 더 감소되니까 너무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수술 전에는 매 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려야 했지만 이제는 통증에서 빠르게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단 통상적으로 환자분 같은 경우는 왼쪽이 더 심한 편이셨고 오른쪽도 관절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두 쪽 다 아픈 상태였기 때문에 양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들이 먼저 수술을 하고 안전을 위해서 일주 뒤에 반대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치료 측면에서 따로따로 하시는 것보다는 양쪽을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재활치료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따로따로 하실 경우는 6개월까지 길게 재활을 하셔야 되는 반면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일주 간격으로 하실 경우에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시기에 양쪽 다가 재활이 끝나기 때문에 두 쪽 다 불편하시고 아픈 상태에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양쪽 다 하시는 것이 환자분한테 좋습니다. 얼마나 굽혀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예. 자, 잘 굽혀볼게요. 조금 아플 수 있는데 예. 아픈 말씀하세요. 예.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예. 예.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예. 지금 보니까 한 130도, 1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게. 뒤쪽에 하시는데. 어깨 할 때 그렇게 예, 됐어요. 지금 잘 펴지시고 지금 펴는 거 잘 펴지시고요. 예. 다시 한번 굽혀볼까요? 조금 아플 때까지 하셔야지 예. 운동이 잘 되세요. 예. 지금 좀 아프세요? 예. 여기 좀. 예, 이 정도가 아프다 그죠? 예. 이 정도까지는 운동을 하시면 좋으세요. 예. 수술을 먼저 받은 왼쪽 무릎은 오른쪽보다 좀 더 부드럽게 굽혀집니다. 예. 오른쪽 무릎도 시간이 지나면 관절 운동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병원에서 충분히 재활하셔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다리가 다 펴지시고 굴곡도 한 130도, 140도 정도로 아주 양호하게 잘 되는 상태시고 보행도 지금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 상황이십니다. 하지만 통증이 조금 남아 있고 또 부기도 좀 남아 있지만 그건 퇴원하신 뒤에 병원에서 하시던 재활 치료를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한 2-3달 정도 지나시면 정상적으로 잘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퇴원하셔서 근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더 좋아지시고 예. 한 뭐 3개월 정도 되시면 많이 수월해집니다. 지금 예. 많이 좋으신 편이시고 하셔서 예. 근데 퇴원하셔도 활동을 열심히 자꾸 운동하시고 걷고 연습하셔야지 예. 빨리 회복되고 통증이 덜해집니다. 일상에서 예. 실천할 수 있는 대퇴 사두근 운동도 배워봅니다. 예. 예. 들고 한 7초 정도 있으시면 되세요. 7초. 7초 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힘 빼시고. 이거 운동 한 번입니다. 여기 한 번. 예. 이걸 한 번 할 때 한 20번 정도 하시면 되세요. 아, 근데 열심히 예. 운동하셔가지고 예. 회복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퇴원하셔서는 가급적이면 평지 위주로 다니시는 게 낫고요. 좀 오르막 내리막이란 이런 부분들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능은 하지만 환자분 좀 힘드시기 때문에 3개월 뒤부터는 근력이 키워져서 가능하기 때문에 평지 위주로 활동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전 운동, 굴곡 운동,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거의 한 3개월 내에 재활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후에는 무릎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회복이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무릎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근력이 줄기 때문에 초기에 관절 가동 범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꼭 눌러야 그렇죠. 수술하고 나시면 좀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가동 범위를 좀 넓혀주면서 보행을 도와줄 수 있게 근력 운동 조금 하면서 보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CPM이라고 관절 가동 범위를 이제 수동적으로 도와주는 기구가 있어서 기구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보통 0도에서 130도 사이로 해서 이제 다 펴지는 거랑 구부러지는 거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물론 수술을 하고 나서 통증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회복하시면서 통증이 점차 줄어가시고 그다음에 관절 가동 범위가 늘어나고 보행을 하시면서 조금씩 나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동적으로 약해진 근육을 강화합니다. 점진적으로 가동 범위를 증진하고 있는데요. 냉각 치료기로는 통증 부위에 저온의 자극을 줘 혈관을 수축시키고 부종을 줄여 각종 염증성 물질이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각도로 나오면 나올수록 조금 쉽고 또 내가 편안하고 그랬어요. 예. 우리 가족하고 여행 가고 싶어요. 예, 가족하고 뭐 멀리 아니라도 요새 우리 국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는 게 바쁘고 애들도 바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족 여행을 좀 못 갔어요. 그래 우리 가족, 우리 아들, 며느리, 전 아들만 둘인데 며느리 또 둘이 하고 우리 손주들하고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예, 예, 그래. 이순옥 씨는 작년 가을 왼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했습니다. 관절염 4기 진단을 받을 정도로 연골이 닳아 뼈끼리 충돌하고 있었죠. 통증이 심했습니다. 나는 좀 오래됐어요. 우리 조카 봐주면서 이게 딱 찢어지더라고요. 그래갖고 허송세월 하다가 너무 아파서 이게 다리가 어떻게 아프냐면 걸으면 부딪히서 아픈 게라 부딪히갖고 그래서 걸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은 많이 어디 안 다녀보면 병원이 없어요. 나도 그렇지만 낫지는 않아요. 그런데 물이 많이 차요. 첫째는 물이 차고 물을 많이 빼다 보니까 다리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물이 많이 차면 다리가 상하는 거 알면서도 물을 빼가면서 주사를 맞았거든. 보존적 치료로는 효과를 볼 수 없었던 상황. 겉보기에도 다리가 많이 휘면서 균형이 무너져 수술이 시급했습니다. 사실 오른쪽 무릎도 관절염이 3기까지 진행돼 있었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보존적 치료부터 시작했는데요. 경과를 보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1년 되셨네. 예, 다리는 좀 어떠신? 먼저 수술하신 좀 어떠신? 안 아프죠. 괜찮으세요? 예, 활동은 많이 잘 하시고 걷는 거는 굉장히 좋아해요. 괜찮고. 예, 그런데 하면서 뼈는 아닌데 살이 조금 아픕니다. 살이 센 자리가 아니요, 다른데. 다른 데가 다리도 못 인공관절을 삽입한 왼쪽 무릎은 다리가 곧게 펴지면서 극심한 통증과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그냥 찢어진다고 이제 표현이 그러신 건데 찢어질 정도로 뭐 통증이 심하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인데 관절염도 연골이 많이 달하는 데가 있고 좀 적게 달하는 데가 있는데 적게 달하는 데는 그나마 좀 통증이 덜 할 거고 좀 많이 달하는 데는 특정 자세라는 특정 위치에서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때 아마 그렇게 환자분들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라고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 쫙 펴볼까요? 다리 잘 펴지시네요. 잘 펴지고 아프진 않다 그죠? 예. 굽혀볼까요? 굽히는 거 잘하세요. 왼쪽 무릎이 무사히 회복한 상태라면 오른쪽 무릎은 보존적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정한 양으로 관절을 보호하는 관절액이 과다 분비되면서 무릎에 물이 차 있기도 한데요. 관절염 4기로 진행돼 마찬가지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수술한 지 1년 되셨는데 지금 좌측은 경과가 좋고 통증도 별로 없이 잘 이제 활동하고 계셔서 만족감이 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우측이 아마 중간에 조금씩 이제 오시면서 아프다고 하시고 중간에 주사도 맞고 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좀 진행된 상태라서 그 1년 전의 상태랑 지금 비교해 보면 3기 정도였다면 지금 한 4기에 가까운 정도로 심해진 상태고, 환자분도 지금 약간 통증이 더 많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수술을 본인이 할지 말지는 본인이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일상생활 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큼 아픈지. 그래서 저희들이 안 아프신데 수술을 하라고 해도 수술하실 분이 없고요. 또 너무 아프시면 기다리라 해도 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측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된 상태고 일상생활이 힘드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측 수술을 좀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오른쪽도 조금 관절이 안 좋으시잖아요. 예, 많이 안 좋죠. 예, 다리도 좀 휘어지고 계시고. 예. 그러다 보니까 왼쪽은 수술해서 다리가 펴졌는데 예. 오른쪽은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으시니까 좀 휘어져 있으니까 다리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긴 하세요. 오른쪽 무릎도 곧 인공관절을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왼쪽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로 가벼워진 다리를 만끽한 만큼 두 번째 수술도 좋은 결과를 불러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엄청 좋죠. 날아갈 것 같아요. 나는 그 내 발 짚고 걸을 때가 너무 좋아요. 그렇게 그 병원을 밤이고 낮이고 걸어 다니지. 좋으니까. 틀려요. 난 할 거예요. 두려움이 적어요. 영 적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님도 추천을 해갖고 건의도 하지만은 나는 왜 아픈 거를 참고 있느냐. 나는 그러고 싶어요. 내가 그러니까 나는 이거 또 할 거예요. 안 아프니까 해야 돼요. 그러고 그럼 괜히 왜 아프게 살아요. 안 아프고 살아야지. 이 대표 원장은 전국의 정형외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로봇 인공관절 수술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는 겁니다. 결국은 오래 쓰시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로봇 수술의 장점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수술 전에 환자분의 그 뼈 정보를 미리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3차원적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관절부터 실관절, 발목까지 그 모델을 가지고 전체적인 다리의 축이라든지 환자 무릎 주변의 뼈 상태를 고려해서 미리 인공관절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수술 중에는 또 환자분마다 다 인대 밸런스가 다릅니다. 특히 다리가 점점 휘어지면서 바깥쪽 관절은 늘어나고 안쪽 관절은 타이트해지는 인대 밸런스가, 인대가 불균형이 있는데 그런 불균형을 고려해서 인공관절의 위치를 로봇 수술기를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인공관절의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에서는 할 수 없는 장점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전부 조직 밸런스를 맞춰줌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환자분들이 통증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수술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의 몸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한 부위에서 발생한 문제가 다른 부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따라서 치료 계획을 수립할 땐 다양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정형외과 현장에서 관절 부분에서 불편하신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 쪽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고 또 허리 쪽에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또 관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컴포넌트를 통해서 각 분야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그래서 본인이 보시는 환자분들이 다른 데 문제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내과적이나 영상학과적으로도 저희들이 뭐 MRI 판독을 하고 있지만 또 저 전문적인 어떤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분 의료진이 계시기 때문에 서로 모여서 디스커션을 함으로써 서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는 걸 알지 못한 채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경과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환자가 다시 치료받을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이라도 통증이 있거나 무릎이 좀 이상이 있을 때는 오셔서 진단을 하고 일단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거로 생각되고, 좀 연세가 드시면서는 자연적으로 퇴행성 변화 때문에 통증이 있는데, 또 퇴행성 변화라는 것은 또 일정 기간 지나면 통증이 좀 사라집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환자분이 적응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환자분들은 증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좋아졌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또 시간 지나면 또 아프시고 또 괜찮아지고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악화가 되어 있고, 처음에는 조그만 어떤 치료라든지 어떤 조그만 수술 치료를 통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악화가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인공관절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때 내원하셔서 진찰해 보시고, 꼭 굳이 수술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많기 때문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